안녕하세요. 영화와 관련된 작은 담론을 나누는 소소담론입니다. 새해 들어 현재까지 모든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며 이어지는 부진의 영화계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업계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2023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 디렉터스 체어 스페셜 토크에 참석한 최동훈 감독은 영화 티켓 값이 비싸서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는다. 극장들이 모범적으로 티켓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하였고, 참석한 윤재균 감독은 한국 영화계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입을 모아 한국 영화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도 그 업계에 속하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진짜 문제가 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깊이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려면 이제 한국 영화와 관련된 단체들, 소비자, 창작자, 투자자, 극장, 이 네 곳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티켓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극장에서 볼만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극장용 영화는 극장에 가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화는 집에서 보겠다는 입장 같거든요. 완전 동감합니다. 사실 그 OTT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스며들면서 영화를 보는 기준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OTT 서비스에 들어오니까 제가 영화관에 갈 때의 기준이 영화관에 갈 만큼 재밌냐,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입소문 탈 만큼 재밌는 한국 영화들이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될 때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체결하는 그 가격이 시장 가격이라고 형성이 되는 건데요. 지금 공급자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소비자는 해당 가격이 더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필수제가 아닌 영화 관람 비용은 좀 비싸다고 체감을 하는 터라 소비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다들 10,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볼만한 의향이 있다고 좀 커뮤니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7,000원, 10,000원 그 정도? 근데 10,000원 이하는 경제력 순위 50위권 밖의 나라들만 그렇게 그 영화 티켓 가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력과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지불 비용에 대한 마음이 왜 이렇게 괴리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로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개인 장비들도 점점 커지고 있고, 소비자로서는 이제 대체제가 있으니까 OTT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 소비죠. 소비자는 당연히 OTT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극장의 영화들이 뭐 좋은 영화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든 말든 뭐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지 않을까. 네, 아무튼 일단 소비자 입장은 이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작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한국 영화계 관계자인 최동훈 감독이 직접 말한 것처럼 극장 부응이 안 되니까 티켓 가격을 내리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한국 영화가 손익분기점 넘기지 못하는 영화들이 많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해서 제작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게 윤재균 감독의 의견이었습니다.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이제 소비자로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티켓값이 비싸서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고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서 투자를 못 받는다까지는 조금 이야기 아닐까,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티켓 가격이 오르면서 손익분기점이 낮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은 관객이 들어도 손익분기점을 넘기 쉬워졌다는 거죠. 왜냐면 티켓 가격이 올랐으니까. 해당 영화에 대한 n분의 1의 가격이 크니까요. 네. 관객 한 명당 들어오는 수익이 그쵸. 커지니까. 그래서 네, 극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극장 개봉 영화도 제작되고 OTT 서비스에서도 영화를 제작하면 아무래도 창작자를 원하는 곳이 많아진다는 의미니까요. 그게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공룡 기업이라 그런지 제작비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분위기라고 해서 창작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극장이든 OTT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 흥행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해요. OTT는. 예. 극장 개봉 영화는 관객이 이제 한국 관객으로 한정이 되는데, OTT는 또 자막 서비스가 바로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 세계 관객. 맞아요. 영화는 아니지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작자 집단에는 감독 말고도 배우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 배우들은 실제로 넷플릭스 콘텐츠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네, 그 글로벌 팬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라고 합니다.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영화가 흥행 참패를 하게 되면은 감독만큼 타격이 크죠. 네, 흥행을 못하는 배우라는 이미지가 사실. 그쵸. 그래서 이 창작자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는 OTT 서비스가 대체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현재까지는 OTT가 2승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백델데이 2022 대담에 참석한 신혜연 인사이트 필름 대표가 한 말을 인용을 해보면요. 그분이 자본의 특성은 보수적이며 기존의 공식을 따르려 한다. 그런 생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투자를 할 때는요.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손해를 보는 거 말고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극한 직업이나 범죄 도시랑 비슷하면은 이거 1,000만이 들었으니까 흥행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죠. 이렇게 입증된 영화만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네네. 약간 그렇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성을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당연하다. 맞아요. 네네네. 그들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영화에는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흥행 공식을 따르는 영화들에만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치라고 압력을 넣는 건 한국 영화를 살리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흐름만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줄어야 영화계의 다양성이 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투자자들이 넓은 마음을 먹어줘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화 퀄리티 알바임 돈만 회수하고 몇 배로 벌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자는 그냥 투자를 했고 그 돈이 몇 배로 돌아온다면 장땡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반복되다가 소비자들이 한국 영화에 질려서 외면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하나가 흥행하면은 줄줄이 아류작들이 나오는 그런 행태들이 관객을 질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국 영화 극장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는데요. 투자자는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영화계 단체들이 극장 개봉 영화에는 몇 %의 투자 지분을 꼭 가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나 취향을 견제하도록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안목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악수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돼. 아무래도 창작자들의 판단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돈을 내가 댔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더 투자한 돈을 위태롭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창작의 전문가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21 임수연 기자가 트위터로 영화 메인 투자사가 다 빠져나가서 위기라는 말에 완성도 떨어지는 개별 영화를 비판하며 잘 만들면 됐다고 반박하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최동훈 감독이랑 윤재균 감독이 한마디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영화 못 만들어 놓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도식적으로 보면은 핀트가 어긋난 게 맞는데 저는 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태계는 생물과도 같아서 인과관계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자는 관심 없다고 해도 영화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감독 개인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영화가 나오면은 어떤 각본이나 연출을 감독이 하기 때문에 이게도 시나리오 상으로도 조금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임수연 기자의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감독들의 영향이 없다 할 수 없다. 적다 할 수 없다. 시내21 임수연 기자가 덧붙이는 트윗으로 실제 업계인들은 넷플릭스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한다면서 OTT가 한국 극장 영화의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기존 영화업계도 선호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작자를 꿈꾸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강을 읽고 이제 수상작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영화진흥위원회 투자작이라든가 CJ나 뭐 다른 배급사 그런 스토리 공모전이나 주관하는 단체의 취향이 분명히 있고 비슷한 영화들이 지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단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한간에 황정민 씨 나오는 우주 배경의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캐스팅만 쫙쫙쫙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캐스팅만 보고도 그 한국 관객들이 이제 그런 영화에 익숙해진 나머지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야, 이 영화 한 편 다 봤다 뚝딱 하고 이게 밈처럼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 영화 계에서 어느 정도 틀이 있다. 네, 좀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네, 굳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기존 투자자들의 선택하는 안목을 신뢰를 못 하겠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의 선택이 더 다양성이 있다고. 아무래도
사실 영화는 관객과 영화 자체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투자자나 뭐 다른 것들이 어떤 중간 과정에 껴있게 되면은 1대1 소통이 안 된다. 아니 우선 뭐 기존에 자리를 잡은 감독들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업계로 이제 진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벽이라고 느껴지죠. 그 사람들 취향에 맞추지 않으면 제작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이. 근데 대안이라고 나온 넷플릭스가 취향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해도 기존의 투자자들보다는 다양성이 있다. 그쵸. 아무래도 일단 이름값도 안 보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도전을 해보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겼으니까 그냥 직접 여기다가 창작물을 올려서 관객에게 직접 평가를 받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극장의 입장도 극장이 제일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극장이 돈을 측정하는 것이라서 결국 이 창작자들도 너무 비싸게 팔지 마, 안 사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극장도 역시 사업체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요. 이 극장이 한국 영화의 흥행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른 영화에 관객이 들지 않아도 한 영화만 터지면 큰 수익을 번다고 해요. 실제로 극장을 찾는 대부분이 일반 상영관 아닌 특수 상영관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탑건 같은 것만 하나 터지면 상관없어 라는 그런 기조일 수도 있거든요. 극장 입장은. 그러니까 다른 영화 다 망해도 하나만 1000만 정도만 나와주면은 본전은 먹고 들어간다. 심지어 탑건 같은 영화는 그냥 상영관 아니고 뭐 아이맥스 아니면 돌비 시네마 뭐 4DX 이런 특수관에서 볼 거니까 그러면 더 비싸게. 수익이. 그쵸. 그러니까 한국 영화 관객이 들지 않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 가격을 내려달라는 감독들의 호소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후화 장비나 인력 감축 등 극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진전이 없다고 소비자가 불만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거 고쳐라 이렇게 클레임을 걸지 않고 이제 그냥 불매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안 간다 약간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극장이 복권처럼 블록버스터 하나만 걸리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업계를 이루고 있는데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복권이 당첨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또 공멸이 아니고 극장 사업만 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창작자들은 OTT 서비스라는 대체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극장이 안 들면 극장이 망하는 거지. 저는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랄 뿐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OTT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영화를 볼 환경이 조성이 안 된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극장 관람 자체를 사랑하는 소비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국 극장 개봉 영화들이 힘을 잃는 건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최동훈 감독 말대로 극장이 가격을 낮추면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티켓 가격을 낮추는 건요. 제 생각에는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임시 방편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언젠간 다시 오를 테니까? 아니요. 그냥 포도가 있고 씨 없는 거봉이 있잖아요. 맛있고 크고 씨도 없으니까 편하고. 근데 여기서 그 두 개 가격이 비슷비슷하면 당연히 씨 있는 작은 알맹이 포도는 안 먹을 텐데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저렴하면 사 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결론은 거봉을 팔아야 된다. 이 포도를 팔려고 자꾸 가격을 낮춰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인 대안이다.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야 한다. 아무래도 이 근본적인 건 영화 퀄리티와 다양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에 이문원 기자가 칼럼을 쓰셨는데 그걸 인용을 해보면 대한민국은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횟수가 세계 1위. 근데 영화 마니아층은 두텁지 않고 영화 소비 4분의 3 이상이 극장으로 올인되다시피 한 희한한 나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켓 값이 싸고 다른 여가거리가 없어서 극장에서 여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전체적인 칼럼을 요약해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영화관에 많이 찾았던 건 진짜 저렴해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아서 온 거예요. 그렇죠. 1인당 한 7, 8천 원에 2시간 동안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다른 놀거리도 별로 없었고 근데 이제 놀거리도 많이 생겼고 이제 집에서 영화 보는 것도 익숙해졌으며 그러니까 제 말은 근본적으로 극장 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고. 극장 어떤 경험으로서 승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 탑건 같은 영화를 많이 제작해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는 스포츠계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포츠 경기는 텔레비전 중계로 볼 때 더 잘 보이거든요. 그쵸. 근데 스포츠 팬들은 직접 관람을 선택합니다. 그 비용이 비싼데도요. 현장감을 느끼려고. 그쵸. 근데 현장감도 느끼고 뭐 이제 같이 응원하는 재미도 있고 그쵸. 직접 거기 선수들이나 볼 수도 있잖아요. 사인 받거나. 그 직관만의 메리트가 있죠. 네네네. 극장이 극장만의 메리트를 제공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임은원 기자 칼럼처럼 영화 마니아를 만들지 못한 게 지난 영화계의 패착이다. 그래서 영화 관람을 즐거운 현상으로 만들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 위기는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필연적인 거라서요. 사람들이 점점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극장에 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과의 만남이 즐거운 것이라는 경험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점 사람들 타인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영화 보는 게 더 좋다는 게 이제 그냥 시대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서 활로를 개척하려면 만났을 때의 즐거움을 메리트로 제공을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평론가들이 GV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끝나고 본인은 영화를 어떻게 봤고 그리고 관객들도 직접 저는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간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런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근데 사실 진짜 영화 마니아 아니고 일반 관객들은 평론가보다는 배우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영화를 보고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감독들도 최동원 감독, 윤재균 감독 극장에 있으세요. 그러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서 영화 보고 같이 얘기하고 약간 콘서트처럼. 그쵸. 그래서 극장에 가면 감독들이 자연스럽게 있고 배우들도 자연스럽게 있어서 만날 수 있고 관객이랑 그냥 뭐 밥 먹었어요? 잘 지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대화 나누고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공간으로 변한다면 사람들을 밖에 나올 수 있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웬만한 뭐 뭔가 조건으로는 나오게 하기 쉽지 않다. 이게 사회적 흐름이라서. 그래서 영화만 보고 집에 가니까 그냥 집에서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오프라인 영화 관람의 메리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드는 것이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체질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프라인 관람만의 메리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정말 10분 공감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을 때 돈값 한다라고 느꼈던 건 사실 뭐 재밌는 영화도 재밌는 영화지만 집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뭐 엄청나게 큰 화면이라던가 만원 관객? 객석이 꽉 차 있어서 뭐 요즘 사람들은 선호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단체 관람만의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다 같이 느끼는 공감대 형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노후화되고 뭐 집과 환경이 차이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집에서 볼거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극장만 오프라인 관람만의 메리트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에 배우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뭐 물론 팬분들이 가시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벤트 같은 거를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테마파크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런 체험 위주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근데 그냥 이 영화 극장이 부흥하려면 극장이 테마파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직관을 했을 때 뭐 스타디움에서 사진을 찍고 이런 것처럼 뭐 극장에서도 비슷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가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극장을 갔을 때 영화인들이 공유하는 무언가를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 중계를 보는 건 스포츠 팬도 있지만 일반 그냥 스포츠 팬이 아닌 사람도 중계를 봐요. 직관을 가는 건 스포츠 팬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임은원 기자가 영화 마니아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에 이게 핵심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OTT 이건 이제 레귤러가 됐어요. OTT 서비스는 스포츠 중계 같은 거니까 영화 팬들도 보지만 영화 팬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냥 선택하는 선택지인 거예요. 이게 가성비고 이제 영화관에서는 이제 영화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무언가 어떤 테마파크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뭐 3D 좌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화인이라는 뭔가 이런 같은 공감대를 공유하게 해줘야 된다. 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스피릿을 공유하게 해줘야 된다. 그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냥 그 전시회처럼 예를 들면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영웅이라고 치면 하얼빈 역을 구현을 해놔서 오. 네,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실제 배우 만나서 감독 만나서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면 더 좋고 뭔가 좀 그 직관을 해야만 생기는 메리트를 만든다면 좀 활로가 되지 않을까. 극장이 테마파크가 돼야 된다. 예. 저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뭐 딱 좋은 방안을 딱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극장이 해야 할 일이죠. 이 시류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장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오프라인 관람이 흥행하지 못하는 거를 이길 수가 없고 정말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집 밖으로 나올 만한 정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 공감합니다. 네. 뭐가 문제다. 티켓 가격이 문제인 것만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다. 결론적으로는. 기존에는 관객들이 많이 봤지만 영화 마니아는 아니었던 분들이었는데 이 마니아가 아닌 사람들은 비마니아들은 OTT로 보면 그만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비마니아를 마니아로 만들 만한 무언가가 극장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깔끔한 정리네. 첫 번째 소소담론 한국 영화계의 존망 망하지마 미친놈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소담론은 어떤 MBTI가 영화를 잘 만들까? 영화 만들기에 유리한 MBTI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 하나를 예매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영화를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같이 한편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 있잖아요. 아니, 동영상 30분 틀면 이산화탄소가 1.6kg 그게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극장에서 다 같이 모여서 보면 n분의 1이 된다. 이상한 줄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뭔가 어필을 해서 영화를 보는 게 같이 소비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게 극장의 살 길이다. 그렇게 극장에서 보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좋은 아이디어. 네.